자, 그럼 원목 가구를 오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알아볼까요? 혹시 여러분 원목이 숨을 쉰다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나무로서 직접 자랄 때 나무가 어떤 성장 한계를 느꼈을 때 우리는 그 나무를 베어서 그 나무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가구를 만들고 그 베는 자리에다 또 나무를 심게 되죠. 근데 이 나무들이 베어서 가구재로 만들었다 해서 그대로 그 모양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무의 속성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구를 오래 쓸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쓰다가 갖다 버려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가구를 오래 쓰기 위해서 우리가 원목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되는 건 뭐냐? 원목은 가구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습도에 따라서 변형이 생깁니다. 즉, 습이 많은 봄, 여름철에는 나무가 습을 흡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알아봤던 엣지라는 부분이 있죠? 나무를 재단했을 때 이 엣지라는 부분, 이 엣지라는 부분에서 숨을 제일 많이 쉬거든요. 거기에 밖에 습이 있을 때는 습을 쭉 흡수를 해서 나무가 팽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을, 겨울철처럼 건조할 때는 내 몸에 있는 이 습을 갖다가 밖으로 내뿜으면서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나무는 팽창과 수축, 다시 팽창과 수축 작용을 갖다가 사계절에 따라서 계속 무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알아봤던 파티클 보드, MDF, 합판 같은 경우는 수축 팽창 작용이 없기 때문에 가구를 만들 때 상당히 쉽게 만들 수 있고 대량 제작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이 나무로 가구를 만든다고 그럴 때는 나무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하는 자만이 가구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오래 쓸 수 있는 이런 가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조상들께서 이 전통 방식으로 짜맞춤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짜맞춤, 전통 방식으로 나무가 늘고 줄고 팽창하고 수축하는 걸 갖다가 미리 계산해서 가구에 제작하는데 응용을 했던 사례들이 우리가 흔히 절에서 보는 가구든 아니면은 전통 가옥에 디피되어 있는 고정 가구든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가구를 갖다가 내 나무의 습성을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래 쓸 수 있을까? 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대로 나무는 늘고 줄고 팽창하고 수축하고 하면서 어떻게 생길까요? 이 위에 있는 부분이 갈라짐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피부 부분이, 제 피부에 있는 이 피부 부분이 더럽혀질 수도 있고, 우리가 미리 도장을 해놓은 부분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를 제일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내가 이물질이 묻었을 때 이걸 어떻게 지워야 되고, 나무가 갈라졌을 때 어떻게 이걸 보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나무의 도장을 다시 하게 될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구를 오래 쓰기 위해서 원목 가구 관리 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가구를 설치할 때 원목은 틀어짐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조건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아주 수평하게 가구를 설치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수납을 한다고 그럴 때 수납 공간에 조금 여유를 둬서 너무 무겁지 않게 하는 부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도예요. 내가 한여름에 방문을 꼭 닫아놓고 40도까지 올라갔다든가 한겨울에 방문을 열어놓고 영하로 내려갔다 했을 경우는 이 나무가 변형이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비어있더라도 적정 온도를 18도에서 23도 정도로 유지를 해주는 것들이 나무의 변형을 갖다 막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가구를 오래 썼어요. 오래 썼는데 뭔가 변형이 생기고 뭔가 자꾸 손때 묻고 해서 이물질이 생기고, 그리고 나무가 한겨울에 우리 손이 막 터지듯이 꼭 갈라지고 뭔가 부스럼이 일어나고 그래요. 자, 이거는 왜 그러느냐? 이미 우리가 도장을 해놨던 부분들이 살짝 변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을, 겨울철에는 나무가 습을 갖다 밖으로 뺏기면서 나무가 수축될 때 이 섬유질이 윗부분에서 도장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파괴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이 나무 표면이 울퉁불퉁해진다든가 아니면 거칠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 나무에도 뭘 해줘야 돼요? 물을 줘야 됩니다. 즉, 나무에 우리가 리폼이라는 걸 하는데, 이 물이라는 건 뭐냐?
내가 리폼을 하기 전에 이미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습을 밖으로 다 내보냈기 때문에 상당히 수축이 되어 있거든요. 이럴 때 적정하게 수분을 갖다가 머금을 수 있게끔 젖은 행주로 한번 닦아준다든가 스프레이로 한번 뿌려준다든가 해서 적정 습도가 되게끔 만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위에를 샌딩을 해주게 됩니다. 이미 가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샌딩을 한다고 그럴 때는 320방 정도에 되는 중간 정도로 샌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600방에서 800방 정도로 샌딩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오일을 발라주게 되든가 하드왁스를 발라주는 거거든요. 거꾸로 보면 내가 한겨울에 우리가 얼굴에 화장을 한다고 그럴 때 첫 번째로 뭘 하게 되죠? 물을 닦고 세수를 하죠. 두 번째는 수건으로 닦은 다음 그 다음에 스킨 로션을 바르게 되죠. 스킨을 바른다는 얘기는 내 피부에 있는 모공을 열어준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에센스를 바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가구도 똑같이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우리가 물을 한번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스킨을 넣어줘야 되는데, 스킨이라는 건 모공을 열어줘야 된다는 얘기고, 우리는 모공을 열기 위해서 이 위에다 사포질을 하게 됩니다. 이 사포질이 다 끝나게 되면은 어떤 게 에센스가 올라가야 되죠. 이 에센스 대신에 우리는 바니쉬라든가 오일이라든가 하드왁스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목 가구로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얼굴에 화장을 하듯이 가구도 매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관리가 필요하다. 어떤 관리가? 화장하는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 얼굴뿐만 아니라 가구에도, 원목 가구에도 화장하는 법이 원목 가구로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원목 가구로 오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서 아까 이제 가구에도 화장을 하자. 자, 그럼 화장을 한다고 그럴 때 메이크업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얼굴 색을 바꾸고 싶어요. 그럼 나도 이 가구를 오래 썼기 때문에 이 가구 색보다 좀 다른 색깔, 요즘 뜨고 있는 뭐 비비디안 컬러라든가 이런 거 한번 넣어주고 싶어요. 자, 이것도 똑같은 방식이 적용이 됩니다. 리폼이라는 경우는 단순히 컬러만 바꾼다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나무에 흠이 있다든가 깨진 부분들을 갖다 보수를 하면서 원래 있었던 색깔로 돌아가기 어려울 때 그 위에 불투명칠을 한다든가 아니면 스테인 기법을 해서 와싱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리폼이라는 거는 똑같은 경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원목 가구를 갖다가 사포를 통해서 샌딩을 해서 그 위에 올라 있었던 오일이라든가 왁스를 벗겨내고, 그 다음에 이 숨구멍을 스킨을 넣어주듯이 숨구멍을 열어준 다음 이 위에다가 원하는 스테인으로 착색을 하든 아니면 원하는 불투명 컬러를 입히고 그 위에다가 코팅제, 오일이든 왁스든 바니쉬를 바르게 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리폼이죠. 하지만 이렇게 리폼을 했다 해서 원목이 색깔을 다 칠했다 해서 그대로 죽어 있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원목은 사계절에 따라서 숨을 쉬면서 수축 팽창 작용을 계속 한다는 거. 그러므로 인해서 집안에 있는 습도 유지 작용과 그 다음에 공기 정화 작용, 이거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편에는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는 방을 만들 것이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습도 유지 작용이, 공기 정화 작용이 우리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